자, 배경고 2 오늘 24번부터 들어가도록 할 거고, 중간에 도표일치, 내용일치는 당연히 해야 되고, 25, 26. 그 다음에 27, 28의 안내문도 변형돼서, 여러분들 그 쌤이 첫 시간에 기출 나눠드린 거 있죠? 작년 문제. 작년 배경고 문제 나눠줬을 때. 그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안내문도 변형이 돼서 이제 문제로 일치불일치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바퀴 돌 때 선생님이 워크북을 드릴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영어로 된 일치불일치, 또 true and false, 옳은지 틀린지 그런 것들 이제 관리할 수 있도록 또 워크북도 다 드릴 거니까 첫 번째 워크북에 대한 문제풀이나 이제 테스트나 이런 것들은 좀 꼼꼼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오늘 24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 특히나 오늘 뭐 중간에 도표일치 불일치나 내용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지만 29번하고 30번 지문에 대한 내용이 막 어려운 건 아닌데 문장 복잡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오늘 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좀 집중 놓지 말고 같이 잘 따라와 보도록 합시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 텔레비전 시트콤 영향이라는 소재를 가진 글의 내용이었고, 여기에서 니네가 좀 알아둬야 될 게 이제 conservative라는 단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보수적인이라는 뜻이야. 여기에 있는 나온 단어가 progressive라는 단어야. 얘가 이제 진보적인이라는 단어야. 선생님 뭐 정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시트콤에서의 유머의 역할인데, 니네 이제 시트콤 본 적 있어요? 요즘 뭐 유명한 시트콤 같은 게 잘 없는 것 같은데, 이제 나라 자체가 보수적 성향을 많이 띠다 보니까 진보적 성향이 좀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보수가 옳고 진보가 옳고 이런 건 없습니다. 사실 보수와 진보는 서로 한 나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공존을 해야 돼. 꼭 공존해야 돼. 누가 하나가 절대적으로 우세해서는 안 돼. 그래서 이제 둘에 대한 어떤 밸런스가 중요한데 이런 글은 없어. 그냥 배경 지식으로 말씀드리는 거야. 그럼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나라에서 진보적 성향을 갖기 위해 정치가들이 나와가지고 자, 우리 진보 성향 띱시다 이렇게 되면 싸움밖에 안 일어나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시트콤을 통해서, 그러니까 시트콤이 한 2, 30분짜리 그 시츄에이션 코미디입니다. 시츄에이션 코미디의 줄임말이 시트콤이거든. 그러니까 그 뭔가 좀 이렇게 에피소드 하나를 가지고 막 재밌게 풀어낸 거. 뭐 예전에 그 지붕 뚫고 하이킥 뭐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요즘 시트콤이 잘 없어가지고, 그지? 어쨌든 그래서 이제 시트콤의 코미디를 통해서 이 진보적 성향을 그 유머를 통해서 그거를 이제 마지막에 비용 효율적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로 바꾸는데 시트콤의 코미디가 비용 효율적으로 작용했다, 역할을 했다. 이렇게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제는 그래서 긍정적인 역할, 뭐에? 시츄에이션 코미디, 시트콤에 대한 유머의 긍정적 역할, 뭐 하는 데 있어서 진보적인 어떤 가치에 있어서의 시트콤의 유머의 중요한 역할. 시트콤의 유머가 도왔어요. 뭐야? 수용을 도왔어. 뭐에? 진보적 성향의 수용을 도왔다가 이 글의 원 제목이었습니다. 실제 문제로 제목으로 나왔던 문제 제목이었고, 요지는 글자 그대로 시트콤에서 많은 갈등들을 다뤄왔는데, 여기 있다가 나온 다원적, 관용적 요 단어가 한번 나올 거거든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요 단어 어휘에 대해서도 좀 여러분들 잘 좀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런 진보적 가치 수용을 장려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Since their start in early 1950s, 1950년대 초반에 그들의 시작 이후로 쭉, 여기서 그들은 처음부터 대명사가 나오는 건 주절의 주어가 이제 그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의 텔레비전 시트콤은 그 시작 이후로 쭉 have started, since가 이후로라고 쓴 이유는 이제 본동사가 have pp 동사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보여줘 왔다, showed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뭘 보여줬냐? 많은 사회적 하모니스와 컨플릭트를 보여줬다. 어디에서의? 미국 사회에서의. 그리고 땡땡 나오고 나서 그 땡땡 뒤에 나와서 이 다양한 소재들, 나열된 소재들이 조화를 말하는 거냐, 갈등을 말하는 거냐 체크해 두시면 되겠죠. 그렇죠? 뭐 시민권, 뭐 흑인과 백인 뭐 이런 것들. 여성의 권리, 집에서나 업무 공간에서나, 그치? 남성 우월주의 막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 뭐 모든 나라에서 그런 권리들. 그 다음에 아이의 권리, 뭐 노동 착취라든지 이런 거 있을 수 있겠고, 이주민들, 다문화주의, 뭐뿐만 아니라 진화하고 있는 개념뿐만 아니라 뭐
가족에 진화하고 있는 개념뿐만 아니라 뭐 다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변하는 이런 다양한 소재들이 결국은 미국 사회에 뭘 얘기하는 거야? 갈등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갈등들을 많이 보여줘 왔습니다. 어디가? 시트콤이 말이죠. 그래서 each of these issues, 자 이러한 이슈들 각각이 자 each of 복수명사에 좀 집중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each of 복수명사는 앞에서 얘기했었던 그 나열된 문제점들 각각을 얘기하는 거니까 수일치로 얘기하자면 얘는 단수 취급이 되셔야 될 거야. has been addressed. 또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각의 이슈가 address가 다루다라는 뜻이거든. 이슈가 다루는 게 아니라 다루어지는 대상이기 때문에 수동태로 쓰고 있는 것도 여러분들 눈여겨보셔야 될 거야. 그치? 각각의 이슈들은 다루어져 왔습니다. 뭘 통해서요? 유머를 통해서. In a way, 방식으로. way라는 명사 뒤에 대시 있으니까 이 친구는 형용사가 돼야 될 거야. 근데 뒤에 바로 동사가 있는 거 보니까 우리가 이 that을 뭐라고 한다? 주격관계대명사라고 얘기할 수 있고 방식이 도왔어. 뭐 하는데? 만드는데. 또 여기 make가 오형식 동사다 보니까 좀 더 진보적 가치를 뭐 할 수 있게끔 수용할 수 있게끔 이 자리가 make의 목적격 보호 자리니까 품사상으로도 뭐가 나와야 된다? 형용사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 판단될 수 있겠지. 그치? 는 언제보다 이전보다 좀 더 수용적일 수 있게끔 진보적 가치를 좀 더 수용적일 수 있게끔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유머를 통해서 그런 이슈들이 각각 다뤄졌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에서 얘기했었던 그 여러 갈등들이 시트콤의 저 유머를 통해서 시트콤은 아직 안 나왔지. 그 유머를 통해서 좀 더 진보적 가치가 수용될 수 있을 만한 이전보다 더 수용될 수 있게끔 만들도록 도와주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종종 자 여기에서 좀 더 구체화로 들어갑니다. 시트콤에서 첫 문장에서 시트콤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등장인물을 우리가 캐릭터라고 하죠. 동격이 나오고요. 캐릭터의 동격 다음에 usually 보통 이러이러한 사람 인 등장인물. 마크드 다음에 전치사 명사구 있는 거 보니까 안명사 수식어라는 거 알 수 있겠다. 그치? 고집쟁이로서 표시된 마크, 표시된 고집쟁이로서 표시된 그 누군가인 한 등장인물이 resisting 누가 봐도 지금 여기 주어에 따른 본동사가 필요한 자니까 ing는 본동사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저항을 하는 거야. 뭐 one or more of these developments 여기에서 말하는 이러한 발달들은 뭘 얘기하는 걸까 얘들아? 프로그레시브 얘기하는 거지. 그치? 프로그레시브 밸류 그러니까 진보적 가치의 발달들 말이야. 그거 막 그런 거 있잖아. 그 이순재 할아버지 지금 돌아가셨지만 이순재 할아버지께서 진짜 그 배우로서 그 시트콤에 진짜 거의 뭐 진짜 황태자는 어린 사람 보고 하는 거지. 황제셨어 거의. 그분이 그 약간 그 고집불통의 약간 옛날에 그 정준하랑 나온 지붕 뚫고 하이킥이라는 시트콤이 있었는데 거기서 진짜 고집불통 돈 많고 능력 있는 할아버지로 나왔어. 근데 그 할아버지가 워낙 고집으로서 막 고집불통으로서 막 이렇게 우기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뭐 하는 거에 대해서 막 비아냥거리고 그런 거에 저항을 했단 말이야. 나중에 그러다가 그 할아버지가 was then made 그 에피소드 중 하나야. 이렇게 만들어졌어. 처럼 보이도록 만들었어. 어떻게? 우스꽝스럽게 보이도록 만들어졌다 이거야. 그러니까 막 능력 있고 돈 많고 막 고집불통 할아버지가 자기의 어떤 그 주장만 막 고집하다가 나중에 골탕 먹게 되는 막 그런 스토리로 막 웃음을 막 자아내고 했었거든.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진보적 성향이라는 건 이런 진보적이래. 보수적 성향이라는 건 이런 고집불통을 얘기하는 거고 이 고집불통이 결국 이런 발달들을 저항함으로써 어떻게 됐다? 리드클러스가 되었다. 우스갯거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진보적 성향으로 사람들을 좀 유도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 고집불통 캐릭터를 딱 보면서 맞아 나도 저 사람이랑 동의해라고 그 시청자 중에 그런 사람들이 딱 봤는데 나도 저런 사람 나도 고집불통과 똑같은 마인드인데 나도 저렇게 저항하는데 우스갯거리가 되네. 그럼 사람들도 마음의 문을 조금 더 열겠지, 그지? 나 진보적 성향에 저런 생각도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 될 수 있겠죠. 어법적으로는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참고로 이제 우리가 수동태 뒤에 동사 모양 나올 때 얘들아 그거 좀 주의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능동태에서 목적격 보어가 동사 원형이 나왔을 때 이걸 좀 주의하셔야 돼.
주어는 만듭니다. 목적어가 원형하도록 이런 표현이잖아. 그럼 얘가 수동태로 됐을 때 목적어가 주어로 빠져서 주어는 be made, 만들어집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오형식의 목적격 보인 원형이 BPP 뒤로 가야 되거든. 근데 그냥 여기다 대고 그냥 원형 그대로 갖다 쓰시면 안 되고요. 원형 올 수 없어요. 수동태 뒤엔. 그래서 여기다 뭘 붙이셔야 되냐? to를 꼭 붙이셔야 된다고 우리가 아마 중학교 3학년 수동태 때 배웁니다. 4, 5형식 수동태 때 배우거든요. 그래서 be made 다음에는 뭐가 나와? 투부정사가 나와야 한다. 요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지금 appear 나오면 안 되고요. made 나왔다고 원형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투부정사를 붙여주셔야 되는 모양이 된다. 또 참고로 appear 자체가 2형식 동사, 1, 2형식 동사다 보니까 뒤에 보호로서 취하기 위해서는 부사가 나와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보호로서 형용사가 나와주셔야 된다. 이렇게도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고집불통이었던 사람의 캐릭터가 나중에는 골탕 먹게 되는, 우스갯거리가 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유머를 자아내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4번 문장. They were cut down. cut down이라는 표현도 말 그대로 무시당하다라는 수동태로 지금 쓰이고 있는 겁니다. They were cut down. 그들은 무시당합니다. either A를 통해서든 B를 통해서든 또는 둘 다를 통해서든 A or B만 쓴 게 아니야 얘들아. A, B 또는 C로 쓴 거야. 뭐를 통해서? either를 통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뭘 통해서 무시를 당해? 첫째, their own rationality, stupidity. 지금 앞에서 고집쟁이가 ridiculous하게 보이게 만들어지는 게 그 시티콤의 유머의 특징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에서 데이가 누구라는 걸 아셔야 돼? 고집쟁이 인물이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되겠죠. 그 캐릭터가 무시당해. 뭘 통해서? 멍청함을 통해서. 그 고집쟁이들의 멍청함을 통해서. 또한 두 번째, 짧은 scolding. scolding은 꾸짖음이란 뜻이야. 그래서 비난. from others. 타인으로부터의 비난. 아유 저렇게 고집불등 이다 보니까 저렇게 골탕을 먹지 라는 어떤 짧은 꾸짖음. 또는 아니면 둘 다를 통해서 이렇게 고집불통쟁이들이 무시를 당하는 이 유머를 자아냄으로써 진보적 성향으로 가게 만드는 것이다. 자, in this way도 역시 지시사를 썼기 때문에 앞의 내용을 받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앞에와 같은 방식으로 앞에 여태까지 시트콤의 고집쟁이의 캐릭터가 골탕 먹게 되는 그러한 방식으로 시트콤의 유머가요. 뭐로서의 역할을 한다? 우리 act as는 serve as와 진짜 많이 같이 쓰입니다. function as도 물론 같은 의미로서 쓸 수 있겠지만 serve as나 act as는 그냥 동의어야. 시트콤의 유머는 뭐로서의 역할을 한다 얘들아? cost effective means. 비용 효율적 수단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means가 수단으로 쓰일 때는 단수와 복수가 둘 다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 어가 붙으면 얘는 단수다. 어가 없으면 복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럼 여기서 비용 효율적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야. 뭐 하기 위해서? 장려하기 위해서, 낙담시키기 위해서. 뭐를? 좀 더 플러리스틱. 우리 플러럴이란 단어 단수 복수할 때 복수로 쓰이거든요. 복수란 단어가 플러럴이란 단어야. 이스틱이 붙었으니까 형용사죠. 그러니까 복수니까 뭐야? 둘 이상의 관점으로 볼게. 그러니까 니네 관점만 보지 말고 여러 관점 좀 봐라가 다원적인이라는 뜻이고요. 털러런트가 관용적인이라는 뜻. 우리 참는 걸 관용적이라고 하잖아. 그치? 너와 다른 관점을 봐도 참고 봐. 저런 생각도 있다는 거 인정해. 라는 어떤 관용적 사회를 수용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좀 더 다원적이고 관용적이다라는 건 또 뭘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 프로그레시브, 진보적임을 얘기하는 거죠. 이 진보적 성향의 가치의 수용을 뭐 하기 위해서? 장려하기 위해서, 촉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트콤의 역할이었고요. 자, 25번은 생지문으로 보도록 할게요. 이게 어려운 건 없었으니까. 선생님이 답을 바꿔놨어요. 여러분들 그 보시는 너무 큰가? 여기 원래 3 times가 붙었거든요. higher 앞에다가 3 times가 붙었는데 걔를 뺐어요. 2배라고 하기도 좀 뭐하고 3배는 아니고 해서 그냥 더 높다 정도로만 선생님이 체크를 해놓고 끝냈습니다. 원문하고는 조금 다른데 얘 도치일치, 아니, 표 일치 불일치 도치를
도피율치 브리치도 보기에 대한 우리가 원문 5개가 있잖아. 보기가 그 5개를 변형해서 다르게 내죠. 여러분들 1학년 때 한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자, 위 그래프의 설명입니다. 위 그래프는 보여주고 있어요. 퍼센티지 비율을요. 뭐에 대한 비율? Primary reason, 주 이유들. 뭐에 대한? e-bike purchase. e-bike의 구매에 대한 이유에 대한 퍼센티지를 5개 유러피안 국가들의 2022년에 있어서 그 구매 이유들을 한번 쭉 퍼센티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Germany에서는 recreational purpose, 오락의 목적이 account for, 차지하다, 설명하다, 이 두 가지는 알아둡시다. 설명하다, 차지하다, account for. 오락적 목적 같은 것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퍼센티지를. Reasons for e-bike purchase. 사실 도표일치 불일치가 여러분들 그냥 일치 불일치 문제가 일치 불일치 문제로 다른 이제 보기를 띄워가지고 변형 문제로 많이 출제했었거든요. 배경부에서는. 그래서 또 다른 변형으로 좀 얘기해 보자면 이런 거 최상급 표현, 비교급 표현 이런 것들에 조금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단어의 변형은 저런 데서 이루어져야 변형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어쨌든 이 바이크의 구매 주요 이유에 가장 높은 것을 차지하고 있었다. 오락에 대한 이유. 이는 하고 위치로 받고 있으니까 우리 계속적 용법이죠. that은 쓸 수가 없습니다. 어법적 얘기입니다. that은 쓸 수가 없고요. 이는 즉 앞에서 말한 이 바이크의 구매 그 이유들이 또한 구매가 또한 the case 경우다. 어디? 사실이다. 네덜란드나 벨gium 벨기에에서도 역시 사실이다. 상자, 경우, 사실, 소송. 상자, 경우, 사실, 소송의 다이어 정도는 알아두세요. 사실이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상자, 경우, 사실, 소송. 그러니까 이게 독일만의 문제도 문제는 아니죠. 독일만의 일이 아니라 네덜란드와 벨기움도 역시 오락의 목적이 가장 크게 나타냈다. 이런 얘기고. 오스트리아에서도 the percentage of sporting activity, 스포츠 활동에 있어서의 어떤 비율이 가장 높은 게 몇 퍼센트로? 41%로 가장 높았으며 이 41%라는 수치는 was higher, 더 높습니다. 뭐보다요? than that of commute, that work. 이 통근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그것보다. 얘들아, 여기에서 그것은 당연히 뭘 받는 거겠어? 퍼센티지를 받는 거지. 그치? 이 지시대명사 여러분들 앞에 있는 선행명사 누군지 판단하시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어법 문제의 대표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지시대명사의 대시냐 노우스냐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지시대명사가 누굴 받는 선행명사가 누군지를 빨리 판단해 주셔야 돼. 그치? 특히나 비교급 문장에서는 A의 B가 C의 D보다 뭐 더하다 덜하다 이런 표현 쓸 때 이런 것들을 동일화시켜서 같이 쓰는 경우가 있어. 그때는 반복되니까 저렇게 대명사를 대신해서 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만 좀 주의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스트리아는 41%가 스포츠 활동의 이유고 이것은 또 뭐보다 높다? 통근 목적보다 더 높은 것이다. 이렇게 실제 이게 정답이었을 거거든. 그래서 이거 좀 주의해서 보시면 됩니다. 스위tzerland, 스위스는 was the only country, 유일한 국가입니다. 그리고 where로 받고 있으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명사에 대한 형용사 자리여야 될 거야. 형용사가 where로 시작해? 그럼 뒤에 완전한 구조 문장 나오면 되겠구나. 관계부사.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The percentage of recreational purpose, 오락의 목적의 비율이 was below 30%, 30% 아래로 수치가 되어 있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수식어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 뭐 below 30%까지가 사실 전치사 명사군데 이걸 보호라고 선생님 칭할게. 그래서 사실 비동사가 얘들아 일형식도 되고 이형식도 되는데 지금 전치사 명사 나왔으니까 일형식이라고 그냥 칭합시다. 그래서 비동사 다음에 무조건 형용사 명사가 보호가 나와야 완전히 아니라 이렇게 전명구나 부사가 나와도 일형식의 의미로서 있다라는 의미로서 완전한 문장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부사 따질 때 문장을 좀 잘 파악하시라는 거. 오락 목적이 30% 아래에 있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스위tzerland가. 좀만 더 올려볼게요. The gap between A and B. 차이가요. 뭐의 차이요? Between the percentage of recreational purpose and that 또 나왔다. That of sporting activity. 얘 선행사 누구라고? 똑같이 퍼센티지 쓰고 있죠. 그죠?
그래서 오락 목적의 어떤 저 퍼센티지와 스포츠 목적의 스포츠 활동의 그 퍼센티지 사이에서의 차이가 was smaller. 어디보다? Germany에서 더 작습니다. than 어디보다? in the Netherlands. 네덜란드보다 더 작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독일과 네덜란드의 비교, 독일이 더 작다. 그 다음에 네덜란드와 벨기움, 벨기에는요 보여주고 있어요. 뭐를요? 똑같은 랭킹, order. 오더가 얘들아 주문, 명령, 순서, 질서. 그치? 순서가 되겠죠? 이 글에서는. 그치? 명령, 주문, 순서, 질서. 이렇게 다이어들은 언제 어떻게 쓰일지 모르는 많이 나오는 표현들이니까 다 외워두시면 좋아요. 뭘 보여주고 있다고? 똑같은 랭킹, 등급의 순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The reasons for e-bike purchase. 이 e-bike purchase에 대한 어떤 이유의 순서를 똑같은 순서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곳에서 여기에 역시 관계 부사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서 오락적 목적이 첫 번째로 등재되었고 followed by 요 기억나? followed by 요것도 이제 어법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챙겨두셔야 될 게 당연히 능동과의 비교가 나와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냥 직역하셔도 이제 해석이 될 겁니다. 뭐야? B를 따라가는 A야. 그러니까 얘가 두 번째고 얘가 첫 번째로 가고 있다는 얘기야. 맞지? 얘를 따라가는 얘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뭐야? 얘에 의해서 따라가지는 A야. 그러니까 뭐야?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하는 게 편해? followed by는 A 다음에 B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오케이? A 다음에 B. 그 다음이 first로 랭크되어 있고 recreational purpose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근의 목적이 그 다음 랭크되어 있다. 뭐 하면서 while sporting activity 랭크드가 가장 낮게 있으면서 이 sporting activity 랭크드니까 이 접속사 while 되겠네. 그렇지? 주어 동사가 있으니까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막 어렵진 않죠, 그렇죠? 이번에 너네들 모의고사 선생님한테 등급 아직 점수나 이렇게 말씀 안 하시는 친구들이 좀 있는데 끝나고 말씀해 주세요. 알겠죠? 내신 끝나고 왜냐면 쌤도 지금 문제는 거의 다 풀어봤어요. 1, 2학년 거 다 풀어봤고 3학년 거 이제 좀 아끼고 있어. 쌤 3학년 거 그렇게 왈가왈부가 많길래 도대체 얼마나 어렵길래 지금 그 생각으로 난 지금 참고 있거든. 1, 2학년 거 풀어봤는데 2학년 거는 뭐 여러분들 저기 하려고 위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2학년 거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거 인정. 솔직히 말해서 지금 2학년 3월 모의고사 주제에 그러니까 3, 6, 9, 11월을 보는데 3월은 그 중에서 난도가 제일 낮아야 되겠죠. 시험 범위가 고등학교 1학년 거니까. 그래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솔직히 2학년 시험지 이렇게 시험지 보다가 문제 풀다가 다시 앞으로 돌아갔어. 3학년 거 아니야? 라고 싶을 정도로. 그래서 풀다가 이게 2학년 거라고? 이렇게 했던 적이 한 번 있어요. 쌤이 문제 풀다가. 이 얘기인 즉슨 고3, 3월로 나와도 전혀 무해했다. 진짜. 그 정도였으니까 혹시라도 내가 모의고사 보자마자 수업 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혹시라도 등급에 대해서 조금 내가 갑자기 뚝 떨어졌다 뭐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 너무 그렇게 괴로워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 알겠지? 심지어 고3 평만 들어봤는데 3월 역시나 똑같은 평이더라고. 고3 3월에서 낼 게 아니었다 정도의 얘기가 나오더라고. 그 얘기인즉슨 1년 뒤에 여러분들도 언젠가 한번 경험해볼 모의고사니까 준비 단디 하셔야 돼. 고2 거 어려웠다고 해도 핵심은 저거더라. 단어 좀 많이 외우자. 그거 핵심이 그거야. 어쩔 수 없어. 단어는 계속 붙들고 가셔야겠더라. 2학년 거 치고는 진짜 너무 어렵기도 했고 했으니까.
요거하고 좀 쉽시다. 알겠죠? 시작할게요. 26번. 이 프레드리치의 모스의 삶에 대한 얘기고, 실제 여기 일치불일치에 나왔던 보기들이 정리되어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이제 갈등을 겪었다가 맞는 거죠. 정통적 방식을 따르는 광물과학자들과 협력이 아니라 갈등을 겪었다. 그래서 프레드리치 모스에 대한 설명 시작합니다. 사람 이름 다음에 직업 나오게 되면 우린 동격이라고 얘기하기로 했습니다. 잘 알려진 마이놀로지스트 하게 되면 이제 마인이 광물이죠. 광물학자인 잘 알려진 광물학자인 프레드리치는 1773년 1월 29일에 어디 로드, 저머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he displayed, 그는 뭘 보여줬냐? marked interest in, 명사야 얘들아. 뭐에 대한 관심? science at early age, 아주 어린 나이에 과학에 대한 아주 뚜렷한 관심을 보여주게 되었다. 뚜렷한의 동의어, 이거 많이 쓰는 단어죠. 이런 거 좀 하찮게 보시지 마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동의어를 왜 하찮게 보지 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저런 거 하나 바꾸는 게 니네들한테 큰 이제 멘탈 붕괴가 온단 말이야, 이런 데서. 오케이? 저런 데서 멘붕 오는 거야. 나 이런 단어 못 봤는데? 하다가 이제 거기에 몰두가 돼, 애들이. 모르는 단어 나오고 갑자기 변형된 문제 나오면, 이게 뭐지 하면서 거기에 이제 몰입하게 돼버리면 시간 낭비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런 것들도 다 외우시라가 아니라 그냥, 맞아, 노티서블도 눈에 띄는 애 단어지. 얘가 이제 알아차리다라는 뜻의 ABLE가 붙었으니까 같은 눈에 띄는 애 의미로서 쓰이면 되겠다라는 인식만 잘 해두시면 돼요. 당혹스럽지만 않게. 그래서 그는 공부했어. 뭐를? Chemistry, Mathematics, Physics 같은 것들을 어디? 헤일 대학교에서 그만큼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 또한 and 다음에 얘들아 동사 모양을 물어본다라는 건 결국 병렬 구조를 물어보는 거니까 study라는 동작을 했던 주체는 누구야? 그잖아. 그럼 그가 했던 1번 동작과 그가 했던 2번 동작을 보신다면 studied가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거 확인될 수 있겠죠. 또 이게 광물학도 역시 마찬가지로 광물 아카데미에서 또 역시 공부를 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과학에 관심에 갖다 보니 여러 기본 과학과 또 광물학이라는 것에 대한 공부도 추가적으로 더 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또 그의 20대 후반에는 he went to Austria로 가서 classify, 또 마찬가지야. and 다음에 동사 모양이니까 병렬 구조는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렇죠? classify, 분류를 했습니다. minerals, 이 광물들을 by their physics, attributes는 기인이란 뜻도 있고 속성이란 뜻도 있죠. 명사로 쓰이게 되면 그 광물들의 물리적 어떤 속성에 의해서 그 광물들을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분류 시스템 of 그의 그 분류 시스템 체계가 뭐로 이어졌어? 갈등으로 이어졌고 조화로 이루어졌대. 얘들아, led to가 역시나 마찬가지로 주어를 원인으로 삼고 그에 따른 lead to 다음에 나온 명사를 결과로 삼는 거죠. 여기 lead to의 인과동사가 여러분들 눈에 들어오실 텐데 cause나 bring about, 또 뭐 있니? result in도 하나 체크해 두도록 합시다. result in, 초래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갈등을 초래했다, 조화를 초래했다. 그럼 뒷내용 보시고 여러분들 유추해 주셔야 되겠죠. 뭐와? 많은 광물학자들과. 어떤 광물학자? who followed, 따랐던, 전통적인 방법들에 따랐었던.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전통적이다라는 것은 정반대 반이어가 누가 되는 거야? 새로운 분류 체계와 반이 관계가 되는 거잖아. 그치?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새로운 방식으로 분류했던 프레드리치에 대한 분류법이 결국 다른 전통적인 방법을 따르고 있었던 다른 광물학자들과의 뭐를 일으키겠어? 당연히 결과, 컨플릭트를 일으키겠죠. 그죠? 그래서 어휘 정도로만 이렇게 잘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단어의 속성의 반의어의 형태를 잘 챙겨두시자. 그 다음 1812년에 이 모스는 was appointed, 임명시키다라는 뜻이거든. 요것도 참고로 알아둡시다. 우리 처음에 call하고 name이라는 동사 많이 보셨을 거야. 오형식 동사로서. elect, consider,
appoint까지. 이걸 왜 선생님이 굳이 5개 동사 다 들춰내면서까지 얘기하냐면 오형식 동사로서 우리 A를 B라고 부르다. A, B가 전부 다 A는 목적어니까 당연히 명사가 될 거이고 B도 목적격 보어니까 명사가 될 거야. 오케이? 그래서 형용사 나와도 돼요. 근데 보통 명사가 나오는 동사들입니다. 그래서 A를 B라고 부르다, 이름 짓다, 선출하다, 간주하다, 임명하다라는 뜻이야. 임명하다. 그럼 얘가 수동태 패턴으로 보셨을 때 A는 is appointed. 임명된 거죠. 뭐로서 임명이 되는 거야? B로서 임명이 되는 거야. 역시나 아까처럼 오형식 목적격 보어는 BPP 뒷자리를 매김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A는 B라고 임명되다. B로 임명되다. 이 얘기를 왜 하냐? 이 appoint라는 동사는 얘들아 능동으로 쓰였을 때는 명사가 2개 나오는 패턴을 갖고 있는데 수동으로 나왔을 때는 명사가 몇 개? 1개 나올 건데 걔 목적어 아니야 얘들아. 목적격 보어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Professor of Minology 명사 하나 나왔으니까 appointed가 아니라 was appointed 수동태로 써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광물학 교수로서 임명이 되었어. 어디? 여기에서. 여기는 하고 위치나 내열이냐 웨어로 봤는데 첫째 뒤에 주어 동사의 절이 확장되고 있다는 건 문장이 확장되고 있다는 건 지금 요 어법 문제 안에 접속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관계대명사도 관계부사도 둘 다 접속사는 존재하니까 대열은 접속사가 없네. 안 되고. 두 번째, 그러면 위치냐 웨어리냐는 역시 불완전 완전 가지고 판단을 하시는 건데 뒤에 Moss Scale Mineral Hardness라는 한 척도에 대한 이름의 명사의 목적어가 나왔으니까 그가 이것을 개발했다. 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정답 웨어리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 오케이? 선생님이 어법 약한 친구들은 얘가 왜 웨어리고 위치고 능동이고 수동인지를 다 판단해서 써놓으시라고 했어. 그걸 공부하셔야 되는 거야, 얘들아. 알겠지? 어법 약하신 친구들은 다 체크해 놓으세요, 문장에다가. 그래서 이런 이 모스의 이런 어떤 척도라는 것을 개발했어. 어디에서? 여기에서 교수직을 했었던 이 지역에서. 모스는 결국 끝냈습니다. 자신의 어떤 훌륭한 업적을 어디에서? 마이너 유니버시티, 리오본. 그리고 죽었습니다. died 이제 병렬 구조는 ended and died가 되겠네. 그치? 그의 나이 66세 이태리에서 죽었습니다. 까지 해서 좀만 쉬었다가 27번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만 쉽시다. 자, 27번부터 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27번. 캐스팅 콜 for movie extra인데 이제 캐스팅 콜 하게 되면 이제 모집 호출, 모집 광고 뭐 그런 거 보시면 됩니다. for movie extras, 영화 엑스트라에 대한 어떤 모집 광고. 빨리 갈게요. step into the world. 자, step into는 어디에 발을 들이다라는 뜻이야. 어디 세상? 영화 세상에 발을 한번 들여보세요. 그리고 되세요. extra가 an exciting upcoming movie. 다가오는 영화에 흥미로운 다가오는 영화에 어떤 엑스트라가 한번 되어보세요. film time, filming time, 그러니까 촬영 일자가 되겠죠. 일요일 4월 20일 2025년 오전 8시부터 4시까지. 그 다음에 골든 피움 프로덕션 스튜디오 이름이 되겠고요. 장면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한번 읽어보면 좋겠죠. 자, 엑스트라가 참여해야 될 장면은 뭐냐? 첫째, 채팅은 이제 대화죠, 대화. 이제 복도에서의 대화, 식사,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페이먼트, $100 준대, $100. 런치, 점심 제공하고 $100 준대. 이거 괜찮은데? 야, 요즘 $100면 환율이 지금 너무 치솟아가지고 15만 원 되네요. 와, 어마무지하네. 자, 그래서 who can apply? 뭐 이제 apply가 적용하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니까 우리가 누가 적합한지, 적합자라는 거죠. 자, applicant, 지원자의 적합성은 지원자들은 must be 18 years, 뭐 18살 이상이어야 한다 정도의 뜻. 그 다음에 또 지원자들은 이전에 acting experience가 있는 지원자는 will be given, 받을 것이다. priority, 우선순위란 뜻이죠. 우선순위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경험자 우대죠. 경험자 우대. How to apply. 어떻게 지원하느냐. 네, 이메일로 지원하세요. 요 이메일 주소로 목요일 날 4월 10일 2025년 4월 10일까지 by는 언제까지입니다. 그때까지 요 이메일 주소로 지원해 주세요 라는 얘기였고요. 영화 지원하는 모집글이다 정도로만 잘 알아두시고 한 번씩 읽어두시는 것도 좋죠. 아예 쌩 까는 것보다는. 그치? Before the Eco Passion Workshop, 패션 워크숍에 관련된 글의 내용이었고 Join us for hands-on events. 우리가 직접 만든 이 이벤트에 참여해 보세요. Make a special fashion item using old clothing of yours. 만들었어. 특별한 패션 아이템을 만들었어. 뭘 사용하면서? 오래된 당신들의 옷을 사용하면서 특별한 패션 아이템을 손수 만든 시작한 이 패션 이벤트에 참여해 주세요. 일정은 이렇게 나왔죠? 토요일이고 4월 12일 오전 9시부터 오전 11시까지 2시간 비오푸드 시티홀에서 했고 등록은 4월 1일부터 5일까지 오직 웹사이트로만 등록을 받는다라는 거. 자, 입장료죠. 엔트리 피는 $5고 12살 아래는 공짜다. 프리다. 정도. 그 다음에 프로그램은 Listen to Special Lecture. 특별 수업을 한번 들어보는 거. 뭐에 대한? Sustainable Fashion Trend. 우리가 이 sustainability, sustainable 이런 단어가 이제 환경과 관련된 단어에서 많이 쓰이거든요. 소재에서. sustainable 유지 가능한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앞으로의 유지 가능한 패션 트렌드. 그 다음에 learn to make an eco-friendly bag using old clothing. 오래된 옷을 사용한 이 친환경적인 가방을 만드는 방법도 배우는 시간을 갖고요. You need to bring, 가져올 필요가 있어요. 당신의 오래된 옷을 좀 가져와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 어순만 좀 잡아볼까요? 항상 이노프는 형용사나 부사가 맨 앞에 와야 돼, 얘들아. 뭐 하기에 충분히 큰 enough make a bag. 가방을 만들기에 충분히 큰 그런 어떤 옷의 의류 같은 것들을 가져올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자재들도 제공이 될 겁니다. 까지 해서 내용은 어렵지 않으니까 이렇게만 읽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29번, 30번은요, 별표 쳐두셔야 돼요. 여러분들 공부도, 내용은 막 어렵진 않은데, 문장 구조라든지, 그 문장과 문장 사이에서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좀 집중해서 볼 테니까, 잘 한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끝나고는 2번 강의실 가시면 됩니다. 자, 먼저 사교적 상황에서 음식 맛이 하고 있는 지위. 그러니까 사교적 상황이라는 소재와 음식의 맛이라는 소재의 비교 글입니다. 그죠? 우리가 모임을 갖는 데 있어서 음식 맛은 메인이 아니다. 세컨더리다라는 표현 많이 쓰거든. 부수적이다라는 거죠. 메인이 아니라. 음식 맛의, 사회적 상황에서 음식 맛의 어떤 세컨더리한 지위. 부수적인 지위. 제목으로는 사회적 상황에서의 어떤 음식 맛이 결국 not a but이다. 메인이 아니라 complementary role이다. 그러니까 사실 secondary랑 사실상 사전상 의미는 서로 다르지만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부수적이다, 보완적이다 이 얘기는 결국 메인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담당하고 있는 거니까 같은 의미로서 문맥상 동의어라고 볼 수 있겠죠. 사전상 동의어가 아니라. 그래서 맛은 사교적 상황에서 맛은 해당 모임의 주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부수적인 중요성을 띠게 된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글이 전개됩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the prominence of the social dimension 하고 시작하네요. 이 사회적 어디에서 음식 글쓰기에서 그러니까 음식과 관련된 글에서 사교적 상황, 그러니까 사교적 상황이라는 이렇게 모임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모임에 있어서의 부각은 시사할지 모릅니다. 자, suggest 뒤에 동사 뒤에 명사 자리니까 목적어 자리, 명사 자리니까 완전, 불완전 갖고 판단해 주셔야죠. 음식의 맛이라는 것은 is taking, 차지하고 있다, backseat, 뒷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완전한 문장은 띄고 있으니까 첫째 대시 되겠고, 음식에 관련된 글인데 이 안에서의 사교적 상황은
결국 뭘 말하고 있다? 음식의 맛이라는 것. 음식 글쓰기에서 음식의 맛이 뭐다? 백시트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음식의 중요성을 얘기해야 될 음식의 글에서조차도 사교적 상황 안에서의 음식의 맛은 중요하지 않다라고까지 시사할지 모릅니다. 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박스는 우리가 이제 빈칸 추론의 가능성은 쌤이 박스 체크가 돼 있다고 했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함축적 의미. 왜냐하면 얘는 비유적 표현이니까 함축적 의미로도 괜찮게 쓰일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I suspect that 니네 아마 사전상 의미로는 suspect를 의심하다라고 생각하시는 친구 많을 거야. 맞아요. 맞는데 근데 우리나라 말에서의 의심하다라는 뜻은 약간 doubt의 의미가 조금 더 강하죠. 얘는 doubt의 의미가 우리가 의심하다라는 게 뭐야? 너 숙제 안 했지? 이건 의심이야. 뭐야? 좀 뭐라고 해야 돼? 이건 의심이야. 이게 의심하다야. 그지? 너 숙제 안 했지? 안 했을 걸 가정하고 그냥 말하는 거. 얘는 뭐야? 숙제 안 했어? 이건 이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지. 아니야? 뉘앙스가 좀 다른가? 얘는 뭐냐면 옳다고 생각하다야. 얘는 틀리다고 생각하다야. 그러니까 말의 뉘앙스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사실상 의심하다라고 사전상에서는 그렇게 똑같이 쓰였지만 사실상 반이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케이? 나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라고 하는 말이야. 서스펙트의 대절이 맞냐 틀리냐 완전히 있는지를 보시면 되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봐. 맛을 뭐로 써봐? A가 목적어죠. As a secondary importance in social setting. 사회적, 사교적 상황 안에서 부수적인 중요성으로서 맛을 바라보게 된다라고 나는 생각해요. 이 사교적 상황 에서 음식이 제공되고 있는 그러니까 음식이 제공되고 있다는 건 수동태로 끝난 문장 무슨 문장? 완전한 부주의 문장. 그래서 정답 우리는 where이라고 볼 수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음식이 제공되고 있는 저런 사교적 상황에서의 부수적 중요성을 띠는 것으로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렇잖아. 우리 친구들끼리 그냥 수다 떨면 여학생들은 이렇게 수다 떠는 거 좋아하니까 그냥 수다 떨면 재미없으니까 뭐 앞에 떡볶이라도 놓고 수다 떠는 거지. 그러니까 떡볶이가 메인이 아니야. 아니 메인일 수는 있겠지. 근데 이 글에서만큼은 뭐다? 수다가 주요 메인이다. 친구들끼리 그렇잖아. Despite 전치사니까 명사 필요하고요. Although는 접속사니까 주어 동사 필요할 거야. 그 지점이 어디까지야? 컴마로 끝나는 경계선까지야. 그래서 사회적 모임이 colorless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이다, gather의 의미야. gather, 동사 gather. Around the food, 음식 주변으로 모일지라도. 자, despite든 although든 우리는 그걸 양보라고 합니다. 양보는 뭐의 다른 말이야, 얘들아? 대조의 다른 말이라고 항상 말씀드려. 그래서 항상 although절 despite 명사와 뒤에 있는 주절과의 관계, 대립 관계를 여러분들이 체크해 두셔야 돼. 그러니까 사교적 모임 자체가 음식 주변으로 모인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음식이 메인이다 할지라도 이러한 어떤 모임들의 의미 자체는 does not seem to depend on flavor. 뭐에 의존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 맛에 의존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이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음식 주변으로 모이는 모임들이다 할지라도 그게 결국은 맛이 주된 핵심 포인트가 아니다라는 거지. 그렇지? 자, 여기 의존 동사구가 굉장히 길었죠. Does not seem to depend on까지 한 동사 덩어리야. 그렇지? 맛에 의존하는 것처럼 보이진 않는다. 다음. 그 예시가 아주 적절하게 여기 나오거든요. 다음 문장. 맛이라는 건 assist. 계속 똑같은 얘기야. 도움을 주는 거예요. With 뭐? narrow purpose of filling the belly. 그러니까 배를 채우는 것에 대한 좁은 목적 정도만 도움을 주는 거예요. and 그리고요. once가 once가 접속사니까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겠죠. 일단 그것이 수동태주의 달성되어지고 나면 그것은 뭐야 얘들아?
배를 채우는 것에 대한 그 좁은 목적이 일단 달성되면 주절 그것은 즉 맛이라는 것은 제공합니다. 뭐를 배경을 제공합니다 하고 나서 전치사 나온다. 자, 전치사 뒤에 필요한 품사는 뭡니까? 명사입니다. 사실 however는 부사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whatever가 정답인데 이 개념은 먼저 해석 끝나고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사회적 역학이든지에 대한 배경이 됩니다. 뭐를? 그 모임을 특징화짓고 있는 어떤 사회적 그 역학. 역학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흐름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냥 사회적 구성, 역학 같은 것들이 어떤 것이든지 그 맛은 그의 배경만을 제공해 줍니다. 어떤 모임이든 간에 맛은 그냥 배경일 뿐이다. 이런 얘기야. 지금 whatever 얘기 잠깐 하고 갈게요. 먼저 whatever는 whoever, whomever, whichever처럼 복합관계 대명사라는 이름을 가진 어법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whatever의 특징은 얘들아 뒤에 불완전한 패턴의 문장이 온다는 게 특징이야. what이 관계대명사다 보니까 얘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오고 때로는 중간에 그 what의 수식을 받는 명사가 오기도 해. 지금 나온 명사가 이 social dynamics야. 오케이? 그 어떤 dynamics든지 간에 characterize the gathering. 모임을 특징화짓고 있는 그 어떤 사회적 역학이든 간에 그것의 배경을 제공한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고 어쨌든 품사적으로는 얘가 뭐다? 명사도 될 수 있고 부사도 될 수 있습니다. 뭐가? whatever 불완전한 문장이. 그러면 명사로 쓴다는 건 뭘 방증하는 거냐? 뒤에 이제 동사 앞뒤. 선생님 너무 조그맣게 썼다 글씨를. 전치사 뒤에 있는 자리를 우리가 명사 자리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그때 우리 명사는 든지라고 해석하시면 돼. 뭐든지 누구든지 어떤 거든지 든지라고 해석하면 돼. 근데 however는 얘들아 부사 얘기 안 했구나. 미안. 부사는 문장 앞뒤에 있으면 우리가 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런 의미로 써요. 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럼 먼저 뭐로 쓰였는지, 명사로 쓰였는지 부사로 쓰였는지는 자리를 가지고 먼저 판단해 보시면 되겠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however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가 아니라 얘 뒤에 이제 형용사나 부사가 오게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주어 동사가 오게 되는데 어순 잘 챙겨 두셔야 돼. 여기에서 형용사가 나오냐 부사가 나오냐의 특징은 누굴 가지고 판단한다? 요 뒤에 있는 동사가 이형식 동사면 형용사인 보어가 정답이고 그 외 일반 동사면 정답은 부사가 되셔야 되겠지. 그렇지? 뭐가 나오냐에 따라서 동사 가지고 판단하시면 되고 얘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딱 하나 뭐밖에 없다? 부사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장 앞뒤에 오는 however는 no matter how랑 우리가 같이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해석도 어떻게 얘들아? 아무리 주어가 형용사 할지라도 부사하게 동사 할지라도 이렇게 해석을 좀 정해놓으면 여러분들 나중에 이런 거 빨리빨리 해석할 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양보의 의미죠. 뭔가 할지라도 의미. 그러니까 뭔가 복잡한 지금 개념을 말한 것 같은데 문제 푸는 건 되게 단순해 얘들아. 먼저 whatever냐 however냐는 얘는 명사 부사 다 되고 얘는 부사밖에 안 되니까 지금 필요한 자리는 전치사 뒷자리 무슨 자리? 명사 자리니까 정답 whatever 끝. 자리로 이렇게 판단이 돼도 되고 똑같이 부사 자리로 물어봐도 부사 자리에 놓고 whatever야 however야 이렇게 물어봐도 명사가 나오거나 아무것도 안 나오면 whatever 형부가 나오게 되면 however 이렇게 판단해서 풀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해석 어떻게 한다? 어떤 명사 개념 모임을 특징화짓는 그 어떤 사회적 역학이든지 간에 대해 배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뭐가? 맛이. 그지? 계속 똑같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법적으로만 좀 잘 챙겨두세요. 여러분들은 쓸 일은 없으니까. 다음 요거 별표. 자, 이러한 모임들이 can be understood 이해되어질 수 있어. 어떻게 해요? independently of하게. 그러니까 분리돼서니까 뭘 얘기해? separately를 얘기하는 거지. 분리돼서 따로 보게 만드는 거야. 뭐와? The flavor of the food. 음식의 맛과는
어떻게? 사교적 모임이라는 게 음식의 맛과는 달리 이해되어진다 이거야. 그래서 independently라는 단어를 쓰고 어휘주의해 주시고요. on offer, 제공되는 음식의 맛과는 별개로 뭐 된다? 이해되어진다. 그리고 the application of which야. 이거 깔고 들어갈게. 설명을 위해서. 뭐로 이해되어지는? 개인적이고 주관적으로 이해되어지는. objective는 안 되고 퍼스널과 같은 속성의 and로 묶어주실 거면 퍼스널과 동의어는 당연히 주관적인이 되겠죠. 해석해 볼게. 개인적이고 주관적으로 이해되어지는 감상을 가진 제공되는 음식의 맛은 앞에 있는 요 모임의 것과 다르게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말인데, 지금 요 어순 왜 오브 위치인지에 대해서 쌤이 설명을 드릴게요. 단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아니거든요. 이걸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유격 관계대명사에 대한 기본 개념부터 먼저 가져가도록 합시다. 여기 봐봐. 우리 소유격 관계대명사 선생님이 어순, 해석 요 두 가지만 잡으시라고 했어. 얘는 얘들아 소유격이니까 쉽게 해석하려면 소유격인, 소유는 뭐야? 가지다지. 소유격은 가지는 거야. 그래서 가진이라고 해석하면 해석 편해. 동사하는,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를 가진 안명사 이러면 돼.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합시다. 다시 동사하는, 주어가 동사하는 B를 가진 A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됐어요? 어순 잘 잡으시고, 혹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싶으면 의라고 해석하면 돼. 의. 우리 많이 소유격으로 해석하면 A의 B가 동사하는데 A의 B를 주어가 동사하는데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 근데 얘는 문장이 아니야. 그냥 덩어리야. 이렇게 수식하는 덩어리. 자, 이 개념이 먼저 잡혀 있으신 상태에서 오브 위치를 봐야 돼. 여기 잘 봐. 지금부터 중요해. 잘 봐. whose는 오브 위치로 바꿔 쓸 수 있어. 근데 whose를 그냥 오브 위치로만 바꿔 쓰고 나머지 옷은 그대로면 땡큐겠지. 그지? 근데 선행사인 A는 그대로 앞자리에 두고 B가 오브 위치 앞으로 와. 대신 뭘 달고 와? 정관사 덜을 달고 와. 이지랄. 요게 복잡한 거야. 오케이? 어순 그래서 더 잘 잡아야겠죠. whose보다. 그럼 해석도 어떻게? A의 B가 동사하는데 지금 불완전한 문장이 그 다음 오는 거야. 이렇게. 지금은 is understood가 왔지. 됐어? 다시. A의 B가 동사하는데 이렇게 되고, 혹은 동사하는 B를 가진 A라고 해석해도 돼. 지금처럼 해석해 볼게. 봐봐. 요거 진짜 어법 중요해 얘들아. 진짜 어려운 어법이야.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이해를 가진 오브 위치 미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이해를 가진 감상을 가진 음식의 맛. 다시.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감상을 가진 음식의 맛. 혹은 음식의 맛의 감상이 개인적이고 주관적인데 이 말인 거야. 됐어?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해석도 해석이지만 어순이 되게 중요해. whose는 이렇게 써서 나타내는데 얘가 오브 위치로 바뀌게 되면 더 B가 된다. 그것도 희한하게 선행사 뒤에다가 더 B를 쓴다. 좀 여러분들이 생소하게 보시는 어순이죠. 그렇죠? 많이 그러니까 잡아두셔야 돼. 연습해 두셔야 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교적 모임이라는 건 다 그냥 우리가 일괄적으로 우리가 로키 영어학원에서 이렇게 앉아있는, 토요일 아침부터 앉아있는 이유는 뭐야 결국? 내신 대비를 위해서 다 같이 앉아있는 거잖아. 그치? 이런 일괄된 목적이 있어. 근데 음식은 어때? 내가 니네들 이렇게 와서 아유 오늘 토요일 아침에 오느라 고생했으니까 쌤이 아침에 뭔가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어 얘들아. 내가 만든 거야 하고 딱 줬는데 어떤 애는 오 되게 맛있다 라고 하는데 어떤 애는 아 좀 싱겁네. 어떤 애는 짜네. 맛은 어때? 다 다를 수가 있다. 오케이?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이해의 감상을 가진 제공되는 음식의 맛은 앞에 그 사교적 모임과는 다르게 이해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음식의 맛과 사교 모임은 서로 다른 개념인 것이다. 오케이? 와, 복잡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예시로도 나옵니다.
according to this conventional wisdom. 앞에서 얘기한 그런 일상적인 어떤 통념. 그런 어떤 통념에 따르면 ceremonies and rituals. 예식이나 의식 around the food. 음식을 중심으로 하는 예식이나 의식 같은 것들이 즉 그게 뭔데? 동격 사회적 이벤트들 말이야. apply food with its meaning. 그 의식과 예식의 의미를 갖게 되는 그런 음식을 제공하는 그런 사교적 이벤트 같은 것들이 본동사는 누가 돼야 되더라? A and B가 주어로 쓰였으니까 복수가 되셔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do not depend on the 말 이렇게 한다. The quality of sensations provided by the food. 그냥 플레이버라면 되겠는데 뭐라고 해? 이게 2학년 수준이지. 음식에 의해서 제공되는 감각의 질이래. 그게 플레이버잖아. 네가. 그지? 음식에 의해서 제공되어지는 그 감각의 질에 의존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것입니다. 뭐조차도 의식이나 예식조차도. 아니 결혼식 갔으면 축하해 주는 게 먼저지. 그지? 아 여기 피로연 예식은 보지도 않고 여기 피로연이 어디야? 이따 사람 많으면 밥 못 먹으니까 음식부터 먹어야지. 나 아니야 얘들아. 알겠지? 자 이게 그러니까 그조차도 예식이나 이런 것조차도 음식에 집중되지는 않는다. 의존하지 않는다. 그럼 이 문장 니네가 빈칸화 시킬 수 있겠지. 뭐 너무 과도하게 집중하는 것은 어디에? 맛에 너무 과도하게 집중하는 것은 놓치는 거야? 추구하는 거야? 큰 의미를 뭐 이런 사교적 관계성의 의미를 그러니까 결혼식장 갔는데 결혼 축하는 안 해주고 뭐 해주는 거? 피로연부터 찾는 것은 결국 뭐 하는 것이다? 이런 사교적 관계성을 뭐 하는 거야? 음식에 집중하면 놓치게 되는 거죠. 그죠? 중요한 건 사회적 모임인데 음식에만 집중한다? 그건 잘못된 거죠. 잡아두시고요. 아 지금 시간이 부족한데? 30분까지.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오케이? 쌤이 주중에 조금 더 할 수 있으면 진행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테스트 29번까지만 진행하도록 합시다. 우리 조금만 꺼줍시다.